양도소득세, 종합소득, 현행국세 13개 중에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29페이지 재산세 세율부터 보도록 하죠. 재산세 세율은 자, 대단히 중요하죠. 자, 할 때 이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 세율로서 표준세율을 따릅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 마찬가지로 재산세 세율도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재산세도 중과세율이 있더라. 그래서 재산세 이렇게 표준세율하고 중과세율로 구분이 되는데, 자, 이 표준세율 중에 세율의 구조가 재산세는 차등 비례세율, 막대 그래프죠. 초과 누진세율, 계단 그래프죠. 누진세율. 자, 그럴 때 재산세 세율은 막대 그래프, 차등 비례세율 구조도 있고 계단 그래프, 초과 누진세율 구조도 있습니다. 특히 초과 누진세율 구조 적용 대상을 잘 파악해 두면 유용성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재산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있어서 대상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가 있고,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겠다. 그래서 재산세 표준세율은 토지분세율, 건물분세율, 주택분세율, 선박, 항공기 등 세율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산세 세율은 대상 구분에 따라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다시 하면 재산세 표준세율은 토지분세율, 건물분세율, 주택분세율 역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과세 대상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럴 때 토지분세율은 대상 토지 구분이 이루어지죠. 그 대상 토지가 왼손, 오른손, 몸통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토지분세율은 왼손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총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복습에서 분리과세 대상은 차등이 취지죠. 차등으로서 높은 과세, 낮은 과세에 위쪽에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이 있었고, 오락장용 토지가 있었고, 아래쪽에는 농지, 목장 용지, 임야, 공장 용지, 이유가 있는 토지가 있었죠. 자, 그랬을 때, 토지분세율은 분리과세 세율, 별도 합산과세 세율, 종합합산과세 세율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왼손, 오른손, 몸통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세율도 왼손, 오른손, 몸통의 세율로 구분이 되는데, 왼손은 분리과세 세율은 차등의 취지니까 그 세율의 구조가 차등이 붙어 있는 게
차등 비례세율이죠. 그래서 자, 분리과세세율은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다. 비례세율. 그럼 비례세율 막대 그래프는 과세 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곱해지는 세율이 비례세율 그랬죠. 자, 그런데 별도 합산과세세율, 종합 합산과세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자, 그래서 별도 합산과세세율, 종합 합산과세세율은 초과 누진세율로서 계단 그래프로 돼 있다. 계단 그래프. 자, 그러면 세율을 봤으니까 시적으로 왼손 분리과세세율은 비례세율 구조로서 자, 먼저 농지는 전덕가선 농지라든가 목장 임야, 농지 목장 임야의 가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0.7, 0.07%의 비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비례세율. 자, 그다음에 이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 4% 비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비례세율. 자, 그다음에 자, 공장 용지 이유는 0.07짜리 4% 이외 분리과세 대상의 땅에는 공장 이유가 있겠죠? 땅에는 0.2가 준다. 0.2%. 그래서 분리과세 세율은 크게 3개가 있는데 위쪽과 아래쪽이지만 위쪽은 4% 하나가 있고 아래쪽에는 농지 목장 임야의 가액에는 0.07, 공장 용지 이유가 있는 땅은 0.2%짜리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자, 문제는 별도 합산과세 세율은 종합 누진세율로서 자, 계단이 별도 합산 세율은 계단이 3계단. 별도 합산은 3계단으로서 2억 이하부터 자, 우리가 10억 초과까지 3단계로 돼 있다. 칸 3칸이죠? 그 3칸에 자, 0.2, 0.2에서 0.4까지. 그래서 자, 0.2, 0.3, 0.4로 구분되는데 초과 누진세율은 계단이 몇 계단에 자, 0.에서 0.4까지. 쉽게 말하면 2억 이하는 과세 표준의 1000분의 2. 그다음에 2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이하는 자, 40만 원 플러스 자, 2억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그때 그 20만 원이 아니 40만 원 어디서 나오냐? 2억에 대해서 0.2를 곱한 게 40만 원이니까 플러스 2억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 40만 원 플러스 뭐 또로 자, 뭐 280만 원 플러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랬을 때 3단계로 구분되는 걸 확인하는 게 유용성이 있더라. 자, 다음에 종합 합산과세 세율 역시 3계단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5천만 원. 자, 5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2. 그다음에 자, 1억 초과 우회에서는 1000분의 5까지 되어 있죠. 3단계로서 0.2에서 0.5까지 3단계로 초과 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분 세율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토지분 세율은 왼손 세율, 오른손, 몸통 세율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4%짜리, 0.07짜리, 0.2짜리, 0.4, 0.5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뭘 먼저 선행하냐면 토지분, 재산세 대상 구분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모든 농지가 0.07이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가액의 0.07,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별도하고 종합은 시작 0.2하고 0.4, 0. 비슷하니까 정리할 때
별도 합산과세 대상은 별이사, 변리사 이렇게 기억하자. 우리가 이제 그 전문업종에 특허 등을 소송을 대리하는 변리사가 있거든요. 그 변이나 별이나 그래서 변리사. 그 다음에 총합합산은 0.2, 0.5, 총25. 특허 등의 소송을 종이에 쓴다. 그 말이에요. 총25. 종이에 쓴다. 그래서 변리사, 종이요.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 가장 낮은, 자, 0.07은 농지, 목장, 임야의 가격은 0.07이 되는데, 100분율이죠? 0.07이니까 007이죠? 아하, 007. 제임스 본 주연 등의 007 있죠? 007, 007 이렇게 정리하시면 위쪽에 4%, 제일 아래쪽에 0.2짜리에서 구분이 되어질 거다. 그래서 토지분 세율 한번 다 정리해봤죠? 그럼 이제는 건축물로 가보자. 건축물의 세율은 자, 비례세율밖에 없는데 4% 비례세율, 0.5 비례세율, 0.25 비례세율밖에 없다. 그래서 1000분의 40, 1000분의 5, 1000분의 2.5. 자, 세는데 4%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4%. 그러면 0.5짜리는 시적 이상의 주거적 안에 제조, 가공, 인쇄, 수선 등에 사용된 건축물. 그래서 일명 가공공장,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0.5가 되겠다. 그래서 0.25에 0.5는 2배 의미가 되죠. 2배. 구분할 때 그러면은 건물분 재산세는 시제상의 주거적 내에 있는 제조, 가공, 인쇄 등에 사용된 공장용 건축물 0.5. 나머지 그 외에는 0.25가 되는데 그 외에 하면은 공장도 있을 것이고 상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다. 그래서 건물분 재산세는 세율이 비례세율 구조밖에 없습니다. 세 구조가 있는데 자, 4%짜리, 0.5짜리, 0.25짜리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두 번째만 주의. 시적 이상의 0.5가 되는 것은 주거적 내 제조, 가공, 인쇄 상된 공장용 건축물이 0.5. 자, 다시는 주택분으로 가보죠. 주택분에 대해서는 4% 비례세율 하겠는데 4% 비례세율과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자, 4단계 초과 누진에 0.1에서 0.4까지.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율은 4% 비례세율하고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분이 됩니다. 이럴 때 4% 비례세율은 별장은 4% 주택분. 자,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고, 자, 별장 외주택에 대해서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별장 외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인데 먼저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부과가 되는데 세율은 4% 비례세율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택이 4%가 아니라 별장 외주택은 우리 일반 주택 등은 4단계 초과 누진이 되는데 따라서 사치성인 고급주택 재산세는 결론적으로 고급주택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급 주택이라 할지라도 4단계 초과 누진세로서 부과하지 4% 비례세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다시 재산세는 고급주택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뭐 고급주택이라 할지라도 4단계 초과 누진세로서 부과하지 자 4%짜리가 아니다. 그래서 자 주택분의 초과 누진세율은 정리할 때 주택분에 대한 초과 누진은 주1사라고 하자. 주1사. 성은 주시고 이름이 일사다 그 말. 그래서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초과 누진세는 세 군데 있거든요. 주일사, 변리사, 정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은 주시고 이름이 일사예요. 주일사의 직업이 변리사입니다. 특허 등의 소송을 정의에 쓴다 그 말. 그래서 주일사, 변리사, 정의요. 이렇게 대상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초과 누진세는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구분의 유용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음으로 공부할 국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 대상 중에 초과 누진세율 대상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용성을 더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분의 세율 한번 확인했죠. 이제 선박. 선박의 세율은 5% 선회라고 0.3 하나가 주인데 그럼 5%짜리는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은 5%. 자, 나머지 일반 선박은 0.3. 항공기는 0.3. 다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주의 고급 선박 사치성이지만 4%입니다. 5%입니다. 5%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재산세 세율에 있어서 표준세율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재산세 표준세율은 자 역시 올해 자 10월 28일 뭐 예정이 되어 있죠? 아마 어떤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뭐 단독으로 나오든 종합 문제를 묻든 간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지는 이런 표준세율에 있어서는 자 재산세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지자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될 때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이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된다는 거. 해당 연도만 계속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 계속적도 2년, 3년간이 아니라 5년간이 아니라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산세도 이렇게 중과세율이 있는데 이 중과세율은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신증설용 건축물의 중과가 되는데 대도시 공장 신증설 취득세 중과 물건이거든요. 그 중과 물건의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중과가 적용되는데 공장이죠. 공장하면 자 0.25가 되겠다. 공장도 주거지역에 냄새 풍기는 공장 0.5고 나머지 공장은 0.25예요. 그래서 대도시 내 자 공장이 있어서는 재산에 매년 부과하니까 이 중과세율을 최초 과세 기준일
로부터 5년간 일반 건축물의 5배, 100분의 50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5배에서 100분의 50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뭐 패턴을 잡을 때 5년간 5배, 5 아주 패턴 좋죠? 자, 5년간 5배 이렇게 정해서 그래 보세요. 50%니까 해당 연도만 탄력을 쓰는데 중과세라고 혼돈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과세의 규정도 확실히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재산세, 표준세라고 중과세를 한번 살펴봤는데 비례세율이랑 과표크 관계없이 곱해지는 게 비례세율인데 토지분에 있어서 초과 누진세율이 있고 주택분에서는 초과 누진세율 적용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에 있어서 세율 적용을 한번 봐보자 그 말이에요. 세율 적용. 자, 재산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분의 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자, 분리과세 세율, 별도 합산과세 세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껴두는데 한번 무리껴서 왜 분리과세 세율, 별도 종합과세 세율로 구분이 되니까 이런 합산의 의미를 좀 구분 좀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택분이다. 주택분에 대한 세율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분에 대한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요합니다.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 말은 자, 관할구역 안에 관할구역에 예를 들어서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 강남구. 왜 관할구 안에 있는 집니까? 저는 부가니까 강남구 안에 을순시가 자, A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강남구청장이 주택분을 부과하면 돼요.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을순시가 만약에 동작구 노량진에 B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두 채라면 집이 그러면 강남구 아파트는 강남구청장이 자, 노량진에 있는 아파트는 자는 동작구청장이 각각 부과하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강남구 안에 을순이가 B아파트도 강남구 안에 두 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관할구 안에 두 채를 소유할 경우를 할지라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별로 세를 적용하니까 주택별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재산세, 지방세 하고 있습니다. 국세 아닙니다. 재산세, 지방세, 재산세, 주택분은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주택별로서 여러 채집을 뭐라고 하죠? 수계주택이죠. 여러 채 수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택에서는 각각 주택에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각각 여러 채집을 가지고 있어도 각각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주택에 있어서 주택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자, 두 가지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항구주택.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항구주택에 주택별로 부과가 되니까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이 나오면
단면도를 그리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노란색, 뭐 빨간색, 뭐 굳이 있으니까 뭐 파란색, 무지 있네요. 파란색, 뭐 또 뭐 하얀색. 자, 색깔 없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서의 재산세의 항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항구주택으로 보겠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 구획됨을 항구주택으로 보겠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 구획됨을 항구주택으로 보겠다. 항구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색깔 컬러별로 재산세입니다. 항구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항구주택에 있어서는 컬러별로 판단인데 역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이유는 단순해요. 만약에 다가구를 항구로 가리지 않고 전체를 항구로 본다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엄청 커요. 왜? 과표가 구간이 높아지니까. 그러기 때문에 각각 세액을 구해서 그 세액을 합산하는 겁니다. 왜? 주택은 별장만 4%의 별장, 이는 누진세율이니까 과표 구간의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두 배 정도 될 수가 있어, 세금을. 그래서 그걸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컬러별로 항구주택으로 본다는 거. 자, 다음에 자, 이 주택에 있어서 이 주택을 두 사람 이상, 2인 이상은 공동으로 소유한다거나, 자, 건물하고 땅의 소유가 다를 경우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소유자가 다를 경우라 할지라도 주택의 세율을 적용할 때는 집의 땅과 집의 건물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해당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 주택의 세율을 건다고 그 말은 땅과 건물 구분해놓고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그래서 땅과 건물을 합산한 금액이 중요하죠. 항상 통합해서 부과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난해도 시험에 또 언급이 됐던 규정을 한번 확인하고 있네요. 그래서 재산세에서의 우리가 세율 적용에 주택분에 있어서 항상 기본은 주택분은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율이 많으니까 재산세는 같은 재산에 있어서 이상 세율이 적용이 될 때 그 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규정이 있어서 저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왜 그러냐면 이 중요한 규정이 2017년 개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규정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재산세입니다. 취득세 규정에 같은 취득물건에 있어서 이상세율이 적용이 될 때 그 중에 높은 세를 적용하거든요. 취득세는 살아 있습니다. 재산세 규정이 올해 삭제가 된 거예요. 개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을 암기하는 이 규정을 한번 드러나야 왜? 저제가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삭제됐다는 걸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래서 재산세 세율을 한번 다 구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라는 세금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습니다. 도시지역분. 자,
뭐 써도 되지만은요. 재산세요 도시지역부는요. 옛날에 도시계획세라고는 세금이 있었거든요. 그 도시계획세가 없어지고 도시지역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분은 세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세자가 안 붙었지만. 그래서 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건 주택은 재산세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재산세는 도시지역에 있는 토건지만 부과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토건주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정비를 하려고 부과된 세금이었거든요. 그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서는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있는 만약에 땅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도시지역에 있는 토건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재산세 세율 이꼬르 재산세 세액이 되겠다 그 말이야. 재산세 왜? 자, 분별 아까우니까 재산세 과세표준에 0.14 곱에서 나온 세액이 있더라 그 말. 이 세액이 도시적 분세액이에요. 이 도시적 세액에 있어서 재산세액에 플러스 합산해서 재산세로 부과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뭐가 키냐? 1000분의 1.4 이걸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세 도시적 변환이 있는데 도시적에 있는 토건주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액에 도시적 분세액을 합산해서 부과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적 분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뭐 도시적 토건주를 할지라도 모든 땅, 모든 건물, 주택에 부과한 건 아니거든요. 뭐 이런 건 관심 안 되지만은 도시적 분이 개념이 어떤 거라는 거. 제가 도시계획서를 썼다가 지웠지만 세금 일종의 세금이에요. 그랬을 때 예전에 세금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지방세가 이걸 통폐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게 도시지역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에서는 제가 후에 도시지역분은 물납, 분할납부 영향할 수 있냐 없냐, 찐득이가 붙냐면 이런 건 좀 심할 때 해드릴 테니까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개념은 좀 정확히 알자. 자, 이제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세부담 상한제가 있더라. 그러면 역시 중요한 제도죠. 그러면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서큘레이트 브레이크 시스템. 자, 제가 영어에서 썼다는 이야기는 서큘레이트 브레이크 멈춤이죠. 더 이상 못 가게 잡아둔 제도다 그 말이요. 이게 세부담 상한제인데 왜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매년 부과된 세금은 세부담 상한제에 있어서 토지, 건축을 생각해서 재산세 재산. 이 재산은 토건주 선항이 있죠. 이 재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150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에 상당한 세액만 징수하겠다. 이게 세부담 상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해당 재산에 해당 연도 재산세 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에 해당한 세액만 징수하겠다. 그래서 상한율이 150%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 중에서 집, 주택에 있어서는 공시가격
공시가격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에 따라 상한율이 다르다.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3억 이하 집은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할 경우는 130%가 상한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땅 건물은 150% 상한이지만 하나 배우세요. 그러나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로 구분을 기본 꼭 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6억 초과 130%입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개정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개정이 안 됐으니까 세부담 상한 역시 출제율이 대단히 높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한제에 대한 적용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 확인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2016년, 2017년, 자, 2016년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예를 든 겁니다. 100만 원을 예전에 10년 세금을 냈다. 그런데 2017년도에 140만 원이 세액이 산출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2010년 140만 원을 부과하면 되는데, 자, 그 지금, 부과는 뭐냐면 집이다. 그럼 예를 들자면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일 경우에 그 집이 만약에 7억짜리였다. 7억. 그러면 7억짜리였다. 그 말이에요. 7억짜리. 자. 그럼 보세요. 자, 7억이면은 6억 초과했죠. 6억 초과했으니까 130%가 상한율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100만 원에 130% 한번 곱해보자. 그럼 130%를 곱하면 130만 원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130만 원? 그러면 해당 연도 재산세 세액이 140인데 직전 연도에 100분의 130한 금액이 얼마냐면 130만 원이다. 그래서 2017년도에 130만 원을 초과했죠. 초과를 하면 자, 130만 원만 징수하겠다. 그 말이에요. 140이 아니라. 실제로 계산은 140이 나왔지만은 너는 2017년도에는 130만 원만 부가징수한다. 그 말이. 왜? 매년 내니까 직전 연도에 해당 세액에 자, 우리가 세부단 상한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하고 해당 연도에 산출한 금액을 비교해서 자, 어떤 걸 징수할 거냐. 그래서 상한제니까 금을 못 넘어가게.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140이 아니라 만약에 125만 원이면 사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 세액이 125만 원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5만 원을 징수하는 거예요. 130이 아니라 130을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상한이니까. 이거 생각 무조건 130이 되는 게 아니라 130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25만 원이면 125만 원 징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40이니까 130을 징수하는 것이고, 130을 초과할 때 130만 원에서 징수하니까 이걸 세부담 상한제 좀 개념을 확실히 좀 줘서 정리해 주시면 유용성 있게 정리가 되어질 거다. 그래서 재산세, 우리가 도시지역부라든가 세부담 상한 이런 제도 등은요 좀 신경을 좀 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재산세 세율을 가지고 한번 정리했지만은 제가 세율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산세 세율. 자, 여러분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은 부가징수,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들을 가지고 뵙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